70대에서 80대로 넘어가는 순간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새로운 적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시기를 즐기며 살아가고 어떤 분들은 위축되고 불안해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건강이나 돈이 아닙니다. 바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80대를 활기차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80대를 건강하고 즐겁게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서 80대로 넘어갈 때 반드시 가져야 할 15가지 중요한 마음가짐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앞으로의 삶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외로운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80대를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맞이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생각의 변화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80대 어르신이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밝고 건강할까 하고 궁금해합니다. 같은 연령대의 다른 분들은 몸도 마음도 약해지면서 점점 무기력해지는데 그분은 항상 활기차고 긍정적입니다. 비결을 여쭤보니 그저 마음을 다르게 먹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드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점점 위축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똑같이 나이를 먹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80대를 행복하게 보내는 분들은 특별한 생활 습관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를 탓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목표를 찾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이처럼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80대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맞이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노후를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70대가 넘으면 이제 늙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오히려 노화를 앞당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마음가짐이 실제 나이를 결정합니다. 같은 70대라도 젊고 활기찬 분들이 있는 이유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늙었어라고 말하는 순간 몸도 점점 더 쇠약해집니다. 반대로 아직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믿는 대로 반응합니다. 젊은 마음을 유지하면 행동도 젊어지고 건강도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나 학자 중에는 80대 이후에 더 활발하게 활동한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가능성을 스스로 막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70대, 80대 분들도 스마트폰을 배우고 온라인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삶의 태도가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70대라도 어떤 사람은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위축된 채 살아갑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유전이나 경제적 여건 때문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노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즐거울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반면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를 여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70대는 여전히 활동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채워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거나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 고민이었지만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고 싶었던 것을 하나씩 도전해 보는 것이 인생의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는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만 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뇌는 계속해서 자극을 받아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최근에는 70대, 80대에도 스마트폰을 배우고 외국어를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배움은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도전이라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하루하루가 활력 있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창의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올라갑니다. 도전을 즐기는 사람은 항상 삶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서 시대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직도 배울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젊음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마음까지 늙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젊은 생각을 가지면 몸도 그에 맞춰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면 뇌의 활동이 둔화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뇌도 근육처럼 꾸준히 사용해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독서를 하거나 글을 쓰는 것도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회 활동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여행을 하거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접하는 것도 정신적인 젊음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감정 조절을 잘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년을 위해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따뜻한 햇살을 맞이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일수록 신체 건강도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혈압이 낮고 면역력도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몸에서 건강에 좋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적으로도 피로가 쌓이고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도 화를 내기보다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생각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체 건강만큼 정신 건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깊은 호흡을 하는 것도 긴장을 풀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취미 생활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도 과하게 신경 쓰지 않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몸도 건강해지고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행복한 노년을 위해 중요한 요소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일수록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안정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하겠지라고 기다리기보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역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것도 삶의 활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세대 차이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서운함을 쌓아두지 않고 자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지만 노력하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노년기의 외로움을 줄여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왜 중요한 것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접하면 뇌가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관심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면 소통이 훨씬 쉬워집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면서 젊은 사람들과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요즘 애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 새로운 세대를 이해해보자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손주들과 함께 취미를 공유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유행과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삶이 단조롭지 않고 새로운 자극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노년기의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배운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서운함을 쌓아두고 표현하지 않으면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서운함도 커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대를 줄이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나름대로 바쁜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섭섭함을 계속 꺼내기보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추억이 됩니다. 작은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풀어가는 것이 관계를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대화할 때는 비난보다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손주들과 자주 시간을 보내면서 정을 쌓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노력하면 더욱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운함을 쌓아두기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립심을 유지하면서도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자세는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의존적인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으면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을 들거나 은행 업무를 볼 때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나 이웃과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미안해하기보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싶어 할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듭니다. 노년기에 중요한 것은 고립되지 않고 주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자립하면서도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노년기의 경제적인 자립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재정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면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립과 가족 간의 유대감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면 노후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큰 돈을 벌기보다는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인 불안을 줄이면
노후가 훨씬 안정적이고 여유로워집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과 정입니다. 물질적인 지원보다도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듭니다.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면서도 마음은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 안정과 인간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하되 정서적으로는 가족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도움을 받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는 것이 왜 더 행복할까요?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은 자립심을 키우는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독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외로움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나 이웃과도 서로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식사하거나 작은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인간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의지하는 과정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태도가 오히려 인간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라는 생각보다 서로 함께할 때 더 행복하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상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받을 때 기쁨이 커지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80대에도 새로운 목표를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목표가 없는 삶은 무료하고 단조로울 수 있습니다. 반면 목표가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80대에도 새로운 목표를 가지면 삶에 대한 의욕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보다 나는 아직도 도전할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채워지면 외로움이나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80대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운동, 악기 연주 등 다양한 취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인생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언제까지나 배우며 살아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작은 목표라도 정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취미 생활이나 봉사활동은 노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나이가 들수록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면 하루가 더욱 즐거워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글을 쓰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거나 요리를 하는 것도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취미 생활을 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지역 문화센터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취미뿐만 아니라
봉사활동도 노년기의 보람을 느끼는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어린이 교육 봉사를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와 연결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어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 하루하루가 더욱 실하고 즐겁습니다. 결국 취미와 봉사활동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서 삶의 보람을 찾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를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라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산책을 하면서 바람을 느끼는 것도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나간 일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면 인생 전체가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하루하루를 즐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복은 특별한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긴다면 남은 인생도 충분히 의미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서 80대로 넘어갈 때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주변의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배움을 지속하고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부터가 가장 소중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80대를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마음가짐 중 가장 공감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생각의 변화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 뉴스에서도 자주 들리죠. 그런데 정말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내 두 발로 걷고 내 입으로 밥 먹고 내 정신으로 말할 수 있어야 진짜 장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변에서 나는 오래 못 살겠어. 100세까지 살아서 뭐해라는 말도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장수는 운이 아니라 습관의 차이에서 옵니다. 실제로 100세 넘게 사신 분들을 보면 공통된 생활 습관이 있어요. 특별한 약이나 좋은 병원이 아니라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습관들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100세 노인들이 지켜온 습관과 건강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100세 습관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무리하거나 어렵지 않고 누구나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음에 드는 습관 하나만 골라 실천해 보세요. 10년 후, 20년 후 내 몸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100세 노인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식사 시간이 아주 규칙적이라는 점입니다. 하루 3끼를 꼭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가능한 한같은 시간에 먹는 습관이 몸의 리듬을 안정시켜줍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시간에 음식을 받아야 소화와 흡수가 잘 이루어집니다. 시간마다 배가 고파지는 것도 이 리듬 덕분이죠. 반대로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불량이 자주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규칙성이 더 중요합니다. 100세 노인들은 보통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처럼 일정한 패턴을 지킵니다. 이렇게 하면 몸도 준비가 돼 있고 불필요한 간식도 줄어듭니다. 과식을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죠. 식사 시간을 정해두면 하루의 흐름도 안정돼서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몸과 마음의 리듬이 일정해지면 면역력도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한 식단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3끼 시간만 일정하게 지켜보세요. 몸이 더 가벼워지고 속도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부터 배는 8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놓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100세를 사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배불리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가 조금 찼다 싶을 때 멈추는 게 소식의 기본이에요. 과식을 반복하면 위장이 늘어나고 소화에도 부담이 갑니다. 또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당뇨나 심장 질환 위험도 높아지죠. 반면 소식은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몸속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요. 일본 오키나와 장수 마을 사람들도 소식을 가장 중요한 습관으로 꼽습니다. 적게 먹는다는 건 절약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칼로리는 줄이고 영양소는 더 신경 써야 해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잘 먹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식사를 천천히 하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도 확보됩니다. 그래서 100세 노인들은 꼭꼭 씹고 천천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탁에서 배부르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식사를 마치는 습관. 그게 바로 장수로 가는 식사의 기본입니다. 건강한 장은 면역력의 시작입니다. 특히 70대 이후부터는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기 쉬워요. 그래서 100세까지 살고 싶다면 장 건강을 지키는 음식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식이섬유 섭취입니다. 채소, 과일, 해조류에 풍부하게 들어있죠. 둘째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등이 장내 유익균을 도와줍니다. 셋째는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장 운동이 느려지고 변비가 생깁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은 장을 깨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장내 환경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줄이는 게 좋습니다. 100세를 넘긴 분들 대부분은 신선하고 간단한 음식 위주로 식사합니다. 튀김보다는 찜이나 나물처럼 부드럽고 담백한 음식을 선호하죠. 장이 건강하면 뇌도 건강하다는 말, 요즘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장이 깨끗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수면도 편안해집니다. 장 건강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건강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쳐요. 하루 한 끼라도 장을 생각하며 식사해 보세요.
그것이 100세까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작은 실천입니다. 운동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걷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걷기는 돈도 들지 않고 장소 제한도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전신 운동이에요. 팔, 다리, 허리, 심장, 폐까지 온몸이 함께 움직입니다. 걷기만 꾸준히 해도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무릎이나 관절이 안 좋더라도 천천히 걷는 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걷는 분들은 허리 통증, 무릎 통증도 줄어드는 걸 경험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아침에 햇빛을 받으며 걷는 건 뇌에 활력을 주는데도 큰 효과가 있어요. 걷는 시간은 하루에 30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10분에서 15분만 걷다가 점차 늘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걷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걷기를 일주일만 해도 몸이 가볍다는 걸 느끼게 되고 한 달을 넘기면 기분도 좋아지고 얼굴에 생기도 돌아와요. 거창한 운동보다 매일 걷는 습관이 장수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운동화 신고 가까운 공원 한 바퀴 걸어보세요. 같은 나이라도 걷는 사람과 안 걷는 사람의 건강 상태는 크게 다릅니다. 걷는 분들은 피부 탄력도 더 좋고 혈관 나이도 젊습니다. 걸음걸이가 곧 건강의 지표라는 말도 있어요. 꾸준히 걷는 분들은 자세도 바르고 근육량도 더 많습니다. 반면 걷지 않는 분들은 쉽게 지치고 숨이 차며 자세도 흐트러집니다. 특히 근육이 빠지면서 몸의 균형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런 차이는 보기엔 사소해 보여도 수명과 직결됩니다. 걷지 않는 분들은 낙상의 위험도 커지고 골절 사고도 많아져요. 뼈와 근육이 약해지면 회복도 느려지고 결국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걷는 습관 하나가 이런 악순환을 미리 막아주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노화 예방에 가장 좋은 습관으로 걷기를 첫 번째로 꼽습니다. 관절, 혈관, 뇌 건강까지 모두 도움이 되니까요. 매일 걷는 사람은 몸의 나이보다 마음의 나이도 더 젊어집니다. 나이보다 젊게 보이는 사람들 대부분 꾸준히 걷는 분들이에요. 걷는 습관이 100세까지 늙지 않는 비결이라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걷느냐도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혼자 조용히 걷는 것도 좋지만 함께 걸을 사람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걷는 시간은 마음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걷는 경우 우울감이 적고 건강 만족도가 높다고 해요. 자녀나 친구와 함께 걷는 건 좋은 소통의 시간이 되기도 하죠. 함께 걷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관계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문이 트이고 속마음도 나누게 되거든요. 외로움은 장수의 가장 큰 적입니다. 걷기를 통해 누군가와 연결되면 외로움도 함께 줄어듭니다. 또한 서로를 챙기고 격려하면서 걷는 습관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걷기 모임이나 마을 걷기 프로그램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만나 걸으면 생활에 리듬도 생기고 규칙성도 유지됩니다. 걷는 사람들끼리 서로 건강 정보도 나누며 더 좋은 습관이 생기죠. 혼자만의 건강이 아닌 함께 나누는 건강이 오래가는 건강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같이 걸을래요? 한마디 해보세요. 그 말이 100세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을 오래 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얼마나 깊게 자느냐가 더 중요해요. 얕은 잠은 아무리 오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반면 깊은 잠은 짧아도 몸과 뇌가 제대로 회복돼요. 특히 노년기에는 수면의 질이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얕은 잠이 반복되면 감기나 염증 같은 문제가 자주 생기기도 해요.
깊은 수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도와 노화 속도를 늦춥니다. 뇌 속 노폐물도 깊은 잠일 때 제거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100세 노인들 중에는 밤잠을 짧게 자더라도 낮에 컨디션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 비결은 수면의 질, 즉 깊고 안정된 잠이에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는 줄이는 게 좋아요. 또 과식이나 카페인도 잠을 방해하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면 뇌가 더 쉽게 휴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양보다 질 좋은 잠이 건강한 100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깊은 잠을 자려면 낮의 생활 리듬도 함께 조절해줘야 합니다. 너무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100세 노인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에 일어나죠. 이른 기상은 햇빛을 더 빨리 받게 하고 생체 리듬을 안정시켜줍니다.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도 밤에 깊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낮 운동도 수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단, 자기 전 운동은 피해주세요. 침실은 온도와 습도가 적절해야 하고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면증이 있다면 낮잠은 피하고 대신 낮 활동량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자기 전에 밝은 조명 대신 은은한 조명을 켜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취침 시간이 생기면 뇌가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하게 돼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수면 질이 좋아집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표정도 밝고 기억력도 더 좋아요. 밤에 자주 깨거나 뒤척인다면 생활 습관부터 다시 점검해 보세요. 잠을 관리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낮잠을 적당히 자는 건 장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 너무 오래 자거나 늦은 시간에 자는 낮잠은 오히려 밤잠을 방해해요. 이상적인 낮잠 시간은 점심 먹고 1시간 이내 20분에서 30분 사이입니다. 이 정도만 자도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100세 노인들 중에는 점심 후 가벼운 낮잠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짧은 휴식이 오후 에너지를 다시 끌어올려 줍니다. 반대로 너무 길게 자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밤잠도 방해받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른 취침이에요. 밤 10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 시간대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이른 취침은 면역력 회복과 뇌 건강 유지에 효과적이에요. 규칙적인 이른 취침은 심장과 간 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 패턴이 안정되면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건 하루를 잘 시작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낮잠은 짧게, 밤잠은 일찍. 이 습관이 100세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프지 뭐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이런 말들은 생각보다 우리 몸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인 말은 뇌를 위축시키고 몸의 활력을 떨어뜨려요. 실제로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면역력도 더 낮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어라는 생각은 뇌 활동을 둔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 실제로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감도 깊어져요. 반대로 아직 할 수 있어, 괜찮아 같은 말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단어 하나, 생각 하나가 내 몸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말은 마음의 거울이고 마음은 곧 몸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건강한 100세 노인들은 대부분 밝고 긍정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웃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 있죠.
아플 때도 이 정도면 감사하지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병이 있어도 더 빨리 회복하게 도와줍니다. 말투만 바꿔도 뇌와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웃음은 가장 쉬운 운동이자 가장 강력한 보약입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100세를 넘긴 분들 중에는 날마다 웃는 습관이 몸에 밴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맙다, 웃기다, 좋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심장, 뇌, 장기 모두가 더 건강하게 유지돼요. 웃을 일이 없으면 웃을 생각이라도 해보세요. 억지로 웃더라도 뇌는 그걸 진짜 웃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까지 이어져요. 주변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머 있는 방송을 보거나 손주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하루에 고마운 일 한 가지만 떠올려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져요. 웃음과 감사는 돈이 들지 않지만 장수로 가는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할 일 하나, 웃을 일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은 훨씬 오래 산다고 합니다. 목표가 있다는 건 매일을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작은 목표라도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매일 오전에 걷겠다 같은 간단한 계획도 충분해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책 읽기처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아요. 특히 100세 노인들은 할 일이 있어서 살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반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금방 무기력해집니다. 할 일이 없으면 하루가 길고 지루하고 그만큼 기운도 빠지게 돼요. 그래서 목표는 크지 않아도 되고 꼭 남에게 보여줄 것도 없어도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를 위한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목표는 나를 움직이게 하고 생각을 젊게 만듭니다. 할 일이 있으면 늙을 틈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100세까지 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가꾸는 화분, 손주에게 보내는 편지, 내 건강 챙기기 같은 작고 단순한 목표. 그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마음의 중심이 되어줍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흡연보다 더 건강에 해롭다고 밝혀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수치도 올라갑니다. 특히 노년기에 외로움은 우울증과 치매를 동시에 불러올 수 있어요. 외로운 사람은 식욕이 줄고 수면도 불규칙해집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건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몸 전체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더 활기차고 건강 상태도 더 좋다고 해요. 사람과 연결된 노인은 낙상 사고가 적고 회복도 빠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찾아가는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뇌가 깨어있게 돼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부를 나누는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전화 한 통, 문 앞 인사 한마디가 외로움을 덜어주는 힘이 됩니다. 혼자 있더라도 외롭지 않도록 주변과 연결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가족은 물론 이웃, 친구, 심지어 단골 가게 주인과의 인사도 관계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뇌 기능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외로움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전체의 문제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건강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약이 됩니다. 대화를 자주 나누는 사람은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말은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화는 곧 두뇌 운동이에요. 실제로 말수가 많은 분들이 기억력도 더 좋고 치매 위험도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사람들은
감정 조절도 더 안정적이에요. 하루에 5분이라도 누군가와 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문자보다 전화보다 직접 만남이 훨씬 뇌를 자극합니다. 영상통화도 좋고 손주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대화는 듣고 말하는 걸 반복함으로 자연스럽게 사고력이 유지됩니다. 말이 없어지면 생각도 줄어들고 감정 표현도 서툴러지게 돼요. 그래서 100세 노인들은 누구보다 말이 많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만큼 뇌가 자주 움직이기 때문에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주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해요. 말을 자주 하면 감정도 나눌 수 있어서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웃으며 나누는 대화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매일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습관이 100세까지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100세 노인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주변 사람과 꾸준히 관계를 맺고 있죠.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일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몸도 활기찹니다. 관계는 단순한 감정 연결이 아니라 건강 유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벗이 있어야 일상에 리듬이 생기고 외출할 이유도 생깁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걸으면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이웃과의 정기적인 인사, 마을 모임, 동호회 참여도 큰 도움이 됩니다. 관계가 있으면 하루에 웃는 횟수도 많아지고 기분도 더 좋아집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혈압도 안정되고 면역력도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사소한 연결도 삶의 의욕을 높여주는 중요한 자극입니다. 반대로 관계가 단절되면 삶에 대한 흥미도 줄어들고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관계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건강 습관입니다. 매일 한 명이라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큰 복입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과 함께 살아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비결은 결국 함께 웃고 함께 사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은 아플 때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100세 노인들의 건강 비결은 바로 정기검진에 있어요. 아프지 않을 때 병원을 가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병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쉬워집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만 정기적으로 확인해도 큰 병을 막을 수 있어요. 건강검진은 나이 들수록 더 자주, 더 꼼꼼히 받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꼭 챙겨야 합니다. 요즘은 국가에서 해주는 검진도 많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아요.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몸도 많이 힘들어집니다. 반면 예방은 간단한 검사로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치매, 암, 뇌졸중 같은 질병도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은 무서운 곳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곳이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정기검진은 내 몸의 상태를 아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해마다 정해둔 시기에 꼭 검진 일정을 만들어 두세요. 그것만으로도 100세 건강의 기본을 다지는 셈입니다. 병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아무 증상도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 없이는 놓치기 쉬운 병들이죠. 100세를 사신 분들 중에도 초기에 발견해서 살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매우 높아요. 심장질환도 평소 증상이 없어서 방심하기 쉬운데 검사로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조기 발견 시 약물 치료만으로도 후유증을 막을 수 있어요. 병이 깊어진 뒤 치료하면 약도 세고 회복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약이나 식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조기 발견은 살아남는 확률이 아닌 건강하게 사는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내가 느끼기 전에 병원 검사가 먼저 알아주는 겁니다. 100세를 사는 분들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로 병원을 찾습니다. 병원에 가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귀찮아하지 마세요. 건강은 타이밍이고 그 타이밍을 지켜주는 게 바로 조기 발견입니다. 병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내 몸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어디가 자주 아픈지, 어떤 음식이 잘 맞는지 스스로 느끼는 감각이 중요해요. 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병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가쁘다, 피곤함이 오래간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기록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이어리나 노트에 하루 컨디션을 간단히 적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몸 상태를 체크하는 습관은 의사와의 상담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요즘은 소화가 좀 불편하다, 왼쪽 무릎이 자주 시리다 이런 표현들이 조기 진단에 큰 실마리를 주기도 합니다. 병원과의 소통은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달려 있어요. 매년 체중, 혈압, 수면 패턴 같은 기본 건강 정보를 기록해두면 더 좋아요. 내 몸에 관심을 갖는 순간부터 건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장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내 몸을 돌보고 알아가는 사람이 결국 오래 삽니다. 100세 건강의 시작은 나를 이해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6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한 약도 대단한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식사, 수면, 걷기, 생각, 관계, 병원 가는 습관. 하나하나 다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모이면 건강한 100세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면 내일의 몸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가장 공감되었던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이미 실천하고 계신 건강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도 공유해주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길. 오늘부터 함께 만들어가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평소처럼 잘 지내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겉보기엔 멀쩡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 그런데요, 정말 아무런 징조 없이 사람이 세상을 떠날까요? 실제로 많은 의료진과 유족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이상한 변화가 있었다고요. 몸과 마음은 죽음을 앞두고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노화나 기분 문제라고 가볍게 넘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신호를 알아채기만 해도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이 사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실제 경고 신호 6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족 중에 어르신이 계시거나 지금 내 몸에 이상한 변화가 느껴진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늦기 전에 알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식사를 하는데 몸무게가 줄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체중이 갑자기 줄면 단순한 다이어트로 보면 안 됩니다. 식욕도 크게 줄지 않았는데
눈에 띄게 살이 빠지는 건 이상 신호일 수 있어요.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질병의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스스로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장 기관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염증이 있어도 체중이 빠집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는 건 암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또한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면서 변화가 있는지 관찰해 보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이 요즘 그냥 살이 빠지네라고 말한다면 꼭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몸무게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어요. 한 개월 안에 체중이 3kg 이상 줄었다면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럴 땐 피검사나 내시경 같은 정밀 검진도 꼭 필요합니다. 사소한 체중 변화도 노인에게는 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체중이 줄면 가장 먼저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예전엔 가볍게 걷던 거리도 힘들어지고 숨이 찰 수 있어요. 근육량이 줄면 계단 오르내리기도 어려워집니다. 체중 감소는 단순히 외형의 변화가 아닙니다. 몸속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잔병 치레가 잦아집니다. 감기나 대상포진 같은 질환에 쉽게 노출되죠.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멍이 자주 드는 것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도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피곤하다고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더 빨리 체력이 줄어듭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급격한 노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노인의 건강은 작은 균형이 무너지면 빠르게 나빠집니다. 그래서 체중과 체력은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것도 문제일 수 있으니 식단도 함께 점검하세요. 체력 저하는 절대 자연스러운 노화로만 넘기면 안 됩니다. 노인이 이유 없이 살이 빠지는 경우 암을 가장 먼저 의심합니다. 특히 위암, 폐암,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더 조심해야 해요. 체중 감소가 암의 유일한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갑자기 살이 빠지면 심장 기능이 떨어진 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부전 초기엔 식욕이 줄거나 몸이 붓는 증상과 함께 체중 변화가 생깁니다.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항 진증 같은 대사질환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질환은 꾸준한 관찰 없이는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체중 변화를 숫자 하나로 보지 말고 전체적인 몸 상태와 연결해서 봐야 해요. 어르신이 요즘 왜 이렇게 몸이 가벼워졌지라고 하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식욕 문제가 아니라 몸속 어딘가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나이 들어 살이 빠질 수는 있지만 빠지는 속도가 빠르거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옷이 헐렁해졌다는 말이 들리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몸은 늘 죽음을 앞두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빨리 알아채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방입니다. 평소에 말이 많던 분이 갑자기 조용해졌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대화를 피하고 말수가 줄어드는 건 몸의 변화뿐 아니라 마음의 변화일 수 있어요. 자주 하던 농담도 안 하고 질문에도 간단히 대답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족이 같이 있어도 대화에 끼지 않거나 멀리 앉아 있으려 하죠. 말수가 줄면 점점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되고 혼잣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언가 중얼거리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하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뇌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우울 증상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대화는 뇌를 자극하는 중요한 활동인데 그걸 피한다는 건 신호일 수 있죠. 말하는 것 자체가 귀찮거나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에서조차 말이 줄면 더 심각합니다.
이런 변화는 주변에서 민감하게 관찰해야 알 수 있습니다. 평소 말투나 어휘, 목소리 크기까지 작아진다면 검진이 필요합니다. 어르신이 조용해졌다는 느낌이 들면 대화 시도부터 해보세요. 눈을 자주 피하거나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것도 연결된 징후일 수 있어요. 말수는 건강에 소리 없는 지표입니다. 갑자기 말이 줄고 표정이 무뎌지면 뇌기능 이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이나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말을 줄이는 건 언어 능력보다 사고력의 저하일 수 있습니다.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말의 흐름이 끊기면 위험 신호입니다. 동시에 표정이 없어지고 감정 표현이 줄어들기도 해요. 감정이 무뎌진다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우울증의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나요. 표정이 굳어 있고 웃음이 줄고 말이 줄어들면 마음이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노인의 우울증은 숨겨져 있어서 주변에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자꾸 조용해지고 침묵이 많아지면 정서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야 해요. 활동을 줄이고 방에만 있으려는 것도 연결된 신호입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런 변화는 더 빨리 나타납니다. 주기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감정을 끌어내주는 게 필요해요. 간단한 질문, 공감, 함께 있는 시간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표정과 말의 변화는 마음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말이 줄고 표정이 사라진다는 건 사람과의 연결이 끊긴다는 뜻입니다. 정서적으로 단절된 상태는 생명력도 점점 약하게 만들어요. 관계가 줄어들면 삶에 대한 의욕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활기가 없고 생기가 빠지면 그건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연결은 곧 신체적인 에너지를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특히 노인에게 말과 감정 표현은 삶의 활력소입니다. 그래서 정서적 고립은 실제 건강 악화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혼잣말이 많고 표정이 없는 얼굴은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수가 줄면 식욕도 줄고 수면도 불규칙해질 수 있어요. 결국 전반적인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가벼운 대화라도 자주 나누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목소리를 내는 순간 생명력도 다시 살아납니다. 반대로 말이 사라지고 표정이 사라지면 내면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감정을 나누는 건 단순한 소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연결줄입니다. 예전엔 멀쩡히 잘 걷던 분이 자주 넘어지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다리에 힘이 빠져서라고 넘기기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균형 감각은 뇌와 귀, 신경계가 조화를 이루는 복잡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한쪽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금방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 이상이나 손의 기능 저하는 균형 감각을 급격히 떨어뜨려요. 걸을 때 발을 끌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보다 발을 헛디디는 경우가 많아졌다면 전문 검사를 받아야 해요. 어지러움을 자주 호소하는 것도 뇌 관련 질환의 초기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넘어지는 일이 반복되면 불안감도 함께 커져서 활동을 더 줄이게 됩니다. 활동량이 줄면 전신 건강도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단순한 낙상도 노인에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처음 한두 번 넘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되면 대부분은 관리가 가능합니다. 균형이 무너졌다는 건 몸 전체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 넘어진 게 뭐 대수냐고 생각하시지만 노인에게 낙상은 정말 위험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노인 사망 원인 중 낙상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넘어져서 골절되면 누워 지내야 하고
그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특히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이 필요하고 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장시간 누워 있으면 폐렴, 욕창, 혈전 같은 2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로 인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고 생명까지 위험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번의 낙상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건강 전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낙상을 방지하는 게 곧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바닥에 미끄러운 곳이 있는지, 문턱이 너무 높은지 확인하세요. 욕실 바닥, 주방 매트, 복도 조명 등 생활 환경도 점검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도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낙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넘어졌던 기억은 심리적 불안도 키워서 활동을 위축시킵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 경고입니다. 넘어지지 않더라도 걷는 모습이 달라졌다면 그것도 경고 신호입니다. 예전보다 보폭이 좁아지거나 발을 끌고 걷는 경우가 많아지죠. 이런 변화는 근육 약화, 신경 손상, 뇌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자세가 앞으로 굽거나 몸이 흔들리는 것도 이상 신호입니다. 몸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건 전신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어요. 걸을 때 한쪽으로 기울거나 팔을 덜 흔드는 모습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파킨슨병 초기에도 이런 보행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세와 걸음걸이는 나이 들수록 건강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걷는 모습이 바뀌면 검진이 필요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바닥만 보면서 걷는다면 균형 감각이 약해졌다는 뜻일 수 있어요. 몸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발을 옮기는 게 어려워졌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런 변화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악화됩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조금만 더 지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가족이 함께 산책하며 걷는 모습을 관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걸음걸이는 말보다 먼저 건강을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변화는 건강의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밤에 잠을 거의 못 자고 낮에만 조는 경우가 많아졌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몸 전체 기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기억력, 면역력, 감정 조절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뇌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거나 자주 깨는 것도 이상 신호예요. 뇌에서 수면을 조절하는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치매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밤낮이 뒤바뀌는 현상은 뇌 기능 저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낮에는 무기력하고 밤에는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런 리듬의 붕괴는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수면의 변화는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무너지면 더 빨리 노쇠해집니다. 그래서 수면 패턴 변화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경고입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앉기만 하면 금방 졸기 시작하는 경우도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가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 건 심혈관계 이상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피곤함이 지속됩니다. 이런 만성 피로는 자칫 치명적인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잠이 너무 많아졌다는 말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고 나면 개운함을 느끼지만 병이 있을 땐 아무리 자도 피곤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런 피로나 졸림은 활동량을 줄이고 의욕까지 떨어뜨립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몸은 더 빠르게 약해지고 균형도 무너집니다. 피로가 계속된다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지나치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어요. 계속되는 졸림과 피로는 더 이상 평범한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가 반복되면 가장 먼저 뇌가 영향을 받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뒤척이는 일이 많아지면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수면은 뇌 안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 기능이 멈춰버려요. 그 결과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어르신이 자주 밤에 일어나거나 이상한 시간에 깨어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멍한 상태로 오래 있거나 새벽에 의미 없이 돌아다니는 것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가 스스로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 상태예요. 이런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놓치기 쉽습니다. 가족이 수면 패턴을 관찰하고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수가 줄고 잠도 불규칙해졌다면 뇌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면의 질은 곧 뇌 건강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요즘 잠이 이상하다는 말이 나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잠의 변화는 뇌가 조용히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나요?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 나 갈 때가 된 것 같아. 그냥 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표현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임종을 앞둔 분들은 몸으로, 감으로 그때를 느낀다고 말하곤 해요. 생명이 점점 약해질수록 직감이 더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잘하지 않던 말을 꺼내는 건 그만큼 강한 감정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마음이 다 비워진 것 같아. 정리가 다 됐어 같은 말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마음이 정리되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준비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마음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어요. 그동안 꺼내지 못한 이야기를 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고 넘기지 말고 조용히 들어주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죽음을 말하는 건 두려움보단 준비의 의미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마음을 열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갑자기 오래된 사진을 꺼내놓고 기억을 정리하는 모습, 손으로 글을 쓰며 지나온 삶을 되짚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행동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일 수 있어요. 유서처럼 자서전을 쓰거나 메모장에 하고 싶은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건 누구 주고 저건 누구에게 전해줘 하며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으로는 이미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평소엔 무심하던 물건에 의미를 두기 시작하는 것도 비슷한 신호입니다. 자식이나 손주에게 남길 말을 기록해 두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꼭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무언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걸 나눌 사람이 있다는 건 큰 힘이 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된 물건을 하나하나 닦고 서랍을 정리하는 것도 다 같은 의미입니다. 남기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나누고 싶은 게 무엇인지 조용히 들어주세요. 죽음에 대한 준비는 삶을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과정을 혼자 두지 않고 함께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음의 정리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래도록 서운했던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예전에 다퉜던 사람을 찾아가 화해를 시도하기도 해요. 이제 그 일은 잊자. 그때 내가 미안했어 같은 말은 죽음을 앞두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려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에는 용서와 화해가 중요한 의미가 되기 때문이에요.
또 자주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전화하거나 오랜만에 가족들 모두를 불러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감정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바람에서 비롯됩니다. 말없이 앨범을 꺼내 본다거나 오래된 편지를 다시 읽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조용히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보이면 무심히 지나치지 마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열어주는 시간은 그분에게도 가족에게도 정말 소중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정리는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는 따뜻한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산책도 자주 하고 마트도 혼자 잘 다니던 분이 요즘 따라 귀찮다, 그냥 집에 있을래 하는 말이 늘어났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활동을 줄이고 외출을 거부하는 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닐 수 있어요. 몸이 아프지 않은데도 계속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면 몸보다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친척이나 친구와의 모임도 자꾸 빠지려고 한다면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해요. 관계를 피하고 고립되려는 건 심리적인 위축일 수 있습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무기력함이 깊어졌다는 뜻일 수 있어요. 또 가는 게 귀찮아, 나가봤자 뭐해 같은 표현을 자주 한다면 삶의 흥미와 즐거움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활동 의지가 줄어들면 몸도 같이 굳고 약해집니다.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움직임이 줄어들며 근육도 사라지게 되죠. 결국 작게 보이는 행동 하나가 건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외출을 꺼리는 변화가 생겼다면 가족이 함께 움직여주는 게 필요해요. 혼자 두지 말고 함께 걷고 함께 말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예전엔 좋아하던 취미나 활동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 이제 재미없어라는 말이 늘어났다면 변화의 신호입니다. 책을 즐겨 읽던 분이 책을 안 보고 텔레비전조차 시큰둥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림, 바느질, 음악 감상 등 정서적인 활동조차 멀어지면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즐거움이 사라지면 삶의 활기가 줄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해요. 소소한 재미조차 느끼지 못하면 몸도 금방 반응하게 됩니다. 의욕이 줄고 식사도 귀찮아지고 잠도 흐트러지는 등 전반적인 기능이 약해지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흥미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재미있다는 감정이 사라지면 생명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좋아하던 걸 멀리하기 시작했다면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해요. 예전엔 저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하고 느껴진다면 꼭 다시 함께 시도해 보세요. 손을 잡고 함께 도전하면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릴 수도 있어요. 무기력함을 깨우는 건 의외로 아주 작은 재미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자극보다 익숙했던 즐거움을 다시 꺼내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흥미를 되찾는 순간 생기 있는 얼굴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 중엔 삶에 대한 애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꼭 우울하거나 병이 깊어서만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다 살았지, 갈 때가 된 것 같아 하는 말이 늘어납니다. 더 이상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오늘 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는 모습이 자주 보이게 돼요. 식사도 아무거나 줘, 옷도 그냥 아무거나 입을래 같은 말로 바뀝니다. 삶을 챙기던 태도가 무심해지고 애정이 줄어드는 것이죠. 주변 정리도 대충 하게 되고 약도 제때 챙기지 않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한 귀찮음이 아니라 삶을 내려놓는 마음일 수 있어요. 더 이상 무엇에도 기대를 걸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땐 꾸짖기보다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자주 전달해 주세요. 삶의 애착은 다른 사람의 손길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웃음, 관심이 애착을 되살립니다. 삶을 붙잡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노인이 사망 전에 보이는 경고 신호. 모두 작고 조용하게 다가오지만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변화들입니다. 말이 줄고 살이 빠지고 잠이 달라지고 표정이 사라지고 그 어떤 변화도 결국은 몸과 마음이 보내는 마지막 사인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변화가 보이면 나중에 병원 가자가 아니라 지금 한번 확인해 보자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망을 막을 수는 없어도 지연할 수는 있습니다. 더 건강하게, 더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이런 사소한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시 주변 어르신에게 비슷한 변화가 있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가족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